네, 반갑습니다. 코인농부 천프로입니다. 오늘 함께 보실 종목 리플 코인입니다. 영상 하단 더보기 클릭하시고 무료 소통방으로 들어오시면 리플에 대한 실시간 자료와 매수가, 매도가, 비중에 대해서 모두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간단히 참여 가능하시겠고요. 자, 리플 코인이 지금 현재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에 와 있죠. 이번 소송 최종 합의 여부가 조만간 결론이 날 것이다 라는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리플의 최고 법률 책임자인 알데르트에 따르면 자, SEC가 리플의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와 크리스 라셀에 대한 이 혐의를 법원이 이미 기각을 했기 때문에 마지막 재판 전 신문 절차가 없을 것이다 라고 밝히고 있고, 또 이 사건의 종결 전 중요한 날짜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 바로 4월 22일까지 리플은 SEC가 제시한 벌금 등 권고안에 대한 답변을 해야 되는 날짜이죠. 불과 이제 4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에 대해서 SEC는 15일 안으로 응답을 해야 되죠. 바로 5월 6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이 기한은 이 소송이 제기된 이후에 SEC가 모든 법적 절차에 대한 입장을 마무리, 정리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번 소송의 결과는 굉장히 중요하죠. 향후 다른 암호화폐 자산에 대한 미국의 규제 접근 방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특히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이 4월 22일 이제 불과 4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 SEC가 요구한 20억 달러라는 엄청난 이 벌금에 대해서 리플의 입장이 이제 드러나게 되는 것인데, 이를 통해서 이 소송이 장기전으로 끌고 갈 것이냐 아니면 이번에 원만히 합의로 끝을 낼 것이냐, 이 윤곽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일각에서는 리플과 코인베이스 소송이 대법원까지 갈 수도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자, 전 SEC의 소송 변호사였던 린다 스튜어트는 리플 소송이 대법원에 회부될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는 암호화폐 증권 여부 결정과 관련해서 해당 사건이 대법원에 회부될 수도 있다라면서 리플뿐만이 아니고 코인베이스 사건 또한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고 전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리플의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도 최근 인터뷰를 통해서 리플은 SEC와의 소송을 끝까지 대법원까지 밀고 나갈 것이다라고 말한 바가 있었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소송은 만약에 장기전으로 끌고 가게 된다면 리플도 그렇고 SEC도 그렇고 굉장히 최악의 상황에 지금 직면하게 되는 것이고, 자, 이런 확률은 굉장히 낮다는 걸 여러분께 우선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 변호사들 입장에서는 이 소송은 장기전으로 끌고 갈수록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소송이 지지부진하게 계속 이어져 간다면 이 변호사들 같은 경우는 황금알을 낳는 거의가 되는 것이죠. 이 대법원이 현재 코인을 증권으로 명확히 하기 전까지는 SEC는 암호화폐 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서 끊임없이 소송을 할 것이고, 그 과정에서 변호사들은 천문학적인 수임료를 받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들은 이런 소송이 장기전으로 끌고 갈수록 이 돈을 많이 벌 수가 있는 부분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들 입장에서는 이 소송이 대법원에 회부가 된다면 굉장히 쾌재를 부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나 리플과 SEC 같은 경우는 절대로 이 소송을 장기전으로 끌고 가면 안 되고 그럴 의지도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가장 관건이 바로 가격 조작 의혹입니다. 작년 10월달만 하더라도 SEC는 리플에게 벌금으로 7억 7천만 달러를 요구를 했었죠. 그런데 이번 2월 20일에 리플이 SEC에게 판매 계약서를 오픈을 했고, 그 이후에 20억 달러로 벌금을 다시 높여 불렀습니다. SEC는 표면적으로는 기관 판매 관련해서 그리고 민사 합의금 조로 해서 20억 달러를 요구를 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긴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가격 조작을 어느 정도 포착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리플에게 이렇게 천문학적인 20억 달러를 좀 요구를 할 수 있었던 그런 내용이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가격 조작은 절대 세상에 드러나진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리플 측도 SEC가 지금 20억 달러라는 엄청난 자금을 요구하긴 했지만, 이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선에서 조율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고, 가격 조작이 정말로 세상에 드러나게 된다면 리플 코인은 완전히 폭망하게 됩니다. 거의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리플을 다 떠나게 된다고 하는 거죠. 이런 상황들을 리플은 절대 만들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SEC가 원하는 어느 정도 선에서 충분히 조율을 하면서 합의로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것이고요. 그리고 SC 같은 경우도 이번에 합의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소송을 장기전으로 끌고 가게 되면은 SC는 굉장히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게리 겐슬러 SC 위원장의 입지가 갈수록 좁아지고 있는 부분인데, 바로 올 11월로 예정되어 있는 미국 대선이 굉장히 중요하죠. 현재 트럼프가 대권 주자로 부각이 되면서 바이든의 9%포인트나 앞서 있는 상황입니다. 자, 중동 사태로 인해서 이 바이든의 입지는 갈수록 지금 위태위태한 상황이죠. 트럼프는 바로 공화당이고 우리 암호화폐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인 정당입니다. 자, 벌써부터 차기 SC 위원장 후보 명단까지 나들고 있는 상황이죠. 여러 후보들이 이제 거론되고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될 후보는 바로 헤스터 피어스 현재 SEC 위원입니다. 이 위원 같은 경우는 SEC가 비트코인 ETF를 방해할 이유가 없다라면서 ETF 관련해서도 굉장히 긍정적인 목소리를 냈었던 사람이고, 또 리플과의 소송전에 대해서도 SEC의 관할권 확대 욕심이 불러온 결과다라면서 SEC를 계속 비판을 해왔었던 사람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제 트럼프가 집권하고 이렇게 친암호화폐적인 성향의 SEC 위원장을 새롭게 임명하게 된다면 우리 리플도 정말 새로운 지평에 올라서게 될 거고, 이 소송도 원만히 마무리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겐슬러 같은 경우는 어쨌거나 올 연말이나 내년 초가 되면은 교체가 되게 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통해서 원만히 합의로 마무리하고, 그리고 자기네들이 원하는 최대한의 합의금을 받아내는 것이 리플도 그렇고 SC도 그렇고 모두에게 남는 장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리플 같은 경우도 이번에 이제 합의금으로 어느 정도의 출혈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자, 리플이 현재 갖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이제 숙제들, 호재들이 있죠. 바로 ETF 출시와 그리고 IPO, 그리고 EDXN 마켓 상장, 이런 여러 가지 호재들이 아직까지 숙제로 남아있죠. 소송이 하루라도 빨리 끝이 나야 이것들이 하나 둘씩 해결이 되면서 엄청난 호재로 변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자, 이런 것들은 기관들의 막대한 자금이 유입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리플코인은 엄청난 수익을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 벌금으로 지금 엄청난 지출이 있게 될 것인데, 그 부분을 충분히 만회하고도 남는 장사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리플도 그렇고 SC도 그렇고 원만히 합의로 마무리 짓는 게 양측 모두에게 베스트다라는 걸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이번 4월 22일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날짜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어제 나온 기사를 보시면 리플은 비트코인의 반감기 덕에 0.66달러 도달 전망이 나오고 있죠. 약 910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자, 현재 리플코인은 단기적인 하락에도 불구하고 리플을 둘러싼 전반적인 분위기는 여전히 낙관적이고, 암호화폐 전문가와 분석가들은 내년에 상당한 성장을 예상하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암호화폐 데이터 집계 업체인 코인 코덱스는 리플이 오늘 4월 20일에 0.66달러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불과 이틀밖에 남지 않았죠. 그리고 자, 이 예상 가격 급등은 역사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에서 상당한 성장의 촉매자 역할을 해온 비트코인의 반감기 이벤트와 맞물려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다른 암호화폐 이제 데이터 제공업체인 체인진리에 따르면 20일에는 리플이 0.625달러까지 도달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지금 비슷한 가격대이죠. 그리고 이 워처골에 따르면 다수 암호화폐 전문가들도 리플의 잠재적인 가격 개척에 무게를 싣고 있는데, 이 비트코인 반감기가 다가오고 시장 심리가 강세로 돌아설 수 있는 만큼 투자자들은 리플이 실제로 이런 예측에 도달하거나 심지어 이를 뛰어넘을 수 있을지 주목을 하고 있는 부분인 거죠. 자, 리플코인의 차트를 보시면 현재 일단 어느 정도 저점의 추세선 위쪽으로 지금 다시 안착을 진입을 해 주었고요. 그리고 고점의 추세선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리플코인 같은 경우는 지난 2020년 12월 29일 날짜로 해서 이 비트코인의 반감기 이슈로 엄청난 폭등 흐름을 전개해 나갔습니다. 이때 이제 저점을 찍었고 고점까지 1160%,
13배에 가까운 폭등 흐름이 전개가 됐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일주일 전에 저점을 찍기 일주일 전 12월 22일 날 바로 SEC가 리플에게 소송을 걸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자, 그러면 리플은 이 반감기 이슈를 통해서 소송 리스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1160% 13배 가까이나 급등 흐름을 전개해 갔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역사는 다시 반복이 된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 현재 이 주봉 차트입니다. 주봉 차트의 이제 고점의 추세선과 저점의 추세가 현재 만나는 수렴 구간을 현재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고, 수렴 구간은 에너지가 모이면서 상방이나 하방으로 폭발을 하게 됩니다. 명확한 방향성을 갖게 되는 현재 변곡점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여러 가지 분석들이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여기에 더해서 소송까지 이번에 원만히 마무리가 된다면 이 두 가지 차트 분석과 소송 리스크의 해소, 이 두 가지 내용이 함께 시너지를 만들게 되면서 역대급 폭등 흐름이 전개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절대 이 소송 리스크에 지금 매몰돼서는 안 되신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자, 그래서 우리가 해주셔야 될 일은 고점에 물려 계신 분들 평균 단가 낮추셔야 되고, 기존 홀더분들께서는 비중을 더욱더 확대해 나가시면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이런 전략적인 기회 구간으로 꼭 삼아 주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다만 현재 중동 리스크가 좀 발생하고 있고, 지금 금리 인하 부분도 어느 정도 좀 불확실한 그런 이제 정세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동성이 크게 나타날 수 있는 장세이기 때문에 절대 기준 없이 함부로 들어가서는 안 되시고, 우리 안전한 매수 세력들의 맥점 자리 함께 기다렸다가 공략에 들어가실 거고요. 이에 따른 매수가, 매도가, 비중 관리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게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코인 시장이 현재 24시간이 열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인들이 새벽이든 언제든 시간 가리지 않고 나오기 때문에 사인이 나오는 대로 여러분께 시간 가리지 않고 카톡방 통해서 실시간으로 빠르게 공유를 해드리면 여러분이 이 사인에 따라서 발빠르게 안전하게 매수 매도 진입을 해주시면 되신다 말씀드리고요. 위 번호로 010-6531-7908 010-6531-7908 숫자 3번 문자 한 통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공개 카톡방 링크를 바로 보내드립니다. 100% 무료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안심하고 들어오셔서 기존에 계신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어떻게 매수가, 매도가, 비중 관리 받으시면서 수익으로 연결하고 계시는지 지켜만 보셔도 괜찮습니다. 많은 도움 되시고 공부 되실 거다 말씀드리겠고요. 혹시라도 나는 문자가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영상 하단에 더보기 클릭하시고 무료 소통방 링크 통해서 간단히 참여도 가능하시겠습니다. 고점에 물려있는 종목이 있으시다면 제가 순차적으로 개인 무료 상담까지 진행해 드리고 있으니까 이 부분까지도 모두 활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우리 코인시장 아직까지 굉장히 저평가가 되어 있습니다. 아직 갈 길이 굉장히 먼 그런 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되신다 말씀드리겠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코인농부 춘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